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촌 YBM 김소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지난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었고요. 왜 영어의 구조에 대한 걸 싹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좀 어려웠었고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쉬울 예정입니다. 대신에 예외적인 거 몇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면 또는 잘 따라가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명사라고 하는 거, 형태 어떻게 생겼냐? 왜냐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쓰라고 하는데 보기에서 내가 명사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있는 교재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션자로 끝나거나 먼트로 끝나는 거. 이 단어 자체가 션, 먼트, 언스 이렇게 끝나는 걸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여기 빨간색 체크하는 거 있죠. 요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는 tive나 sieve로 끝나면 보통 형용사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명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representative라고 하면 대표, 직원, sales representative, 영업사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 복합 명사도 좋아하고요. representative라고 쓰였을 때 tive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initiative 마찬가지 계획, 프로그램, 캠페인 이런 것들을 initiative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획이란 뜻의 명사예요. 또는 objective, 목적, 목표 이런 것도 명사로 쓸 수 있는 거고요. AL로 끝나면 되게 형용사 같잖아요. 형용사로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얘네들은 꼭 암기 좀 합시다. proposal 또는 approval 또는 appraisal 얘네들은 명사로 쓰이는 AL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요 세 가지는 꼭꼭꼭 암기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LY면 보통은 부사잖아요. 근데 assembly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명사로 조립 또는 모임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 이 앞에 있는 것들도 암기 싹 다 하면 좋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팁으로 끝나면은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잘 암기해 주시면 좋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unto로 끝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 이 unto로 끝나는 게 명사라면 다 사람 명사일 거예요. client. 고객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unto로 끝나는데 명사다 사람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명사의 자리는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했었고 1강에서도 했었거든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 두 가지 자리에 명사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어의 customer, 고객 이런 것들은 명사잖아요. 고객이 불평했습니다. 뭐에 관해서? 지연되어진 배송에 관해서 불평했습니다. 라고 쓰여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customers라고 했던 거 명사고요. 목적어 타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결정을. 즉 결정을 했다라는 뜻이죠. make decisions라고 쓰여서 얘도 동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 쓰이고요. 보어 자리의 명사 근데 주로 형용사입니다. 근데 명사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라고 쓰여서 A는 B다 라는 A와 B가 완전히 동격으로 쓰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명사 많이 어렵지 않죠. 근데 알아야 되는 거는 month, 션, tive로 끝나는 몇몇 가지들 또는 5월로 끝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의 명사라고 하는 거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주어 자리 빈 건 알겠어. 근데 보기 딱 봤는데 명사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지? 명사 자리는 어디에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올 거니까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명사의 위치를 제가 따로 뽑았는데 자리라고 하면 주어 자리인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치라고 하는 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몇 가지의 꼼수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관사, 어나, 언, 더 이런 것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요. 아니 어가 나왔는데 형용사만 나오고 끝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어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를 요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on, 더 이런 것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올 거다라는 거. 더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요. 더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는 것처럼 자리는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이렇게인데 위치는 시험장 가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더 뒤에 명사, 뒤에 명사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런 위치들인 거고요. 소유격 뒤에도 마찬가지. 아니 my하고 끝나는 단어 없잖아요. my boo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 책, 내 가방 이런 것처럼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아니 물론 이 명사 앞에 형용사를 쓸 수는 있어요. My new book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쓸 수 있고 이 형용사 앞에다가 소유격 써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소유격 뒤에 명사,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이렇게 쓰는 거죠. 형용사 뒷자리 마찬가지요. 여기 있는 on부터 시작해서 request까지 이렇게 묶으면 관사의 뒷자리 또는 형용사의 뒷자리가 명사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쭉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첫 번째 명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 명사의 생김새 봤었고요. 두 번째 명사는 어떤 자리에 쓰는 거예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봤었고요. 세 번째 그러면 명사가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위치에 있어요? 관사, 어나 언 더 뒤에 소유격 뒤, 형용사 뒤 이런 것만 잘 기억하면 명사 문제는 진짜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 뭐다? 명사의 위치가, 명사의 형태가 명사처럼 안 생긴 명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팁으로 끝나는 거 이런 거 있었고 팁으로 끝나는 이런 거 있었고 또는 뭐 sieve도 마찬가지요. 또는 al로 끝나는데 명사로 쓰인다. appraisal, proposal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들만 잘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유형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P 봤고요. 빈칸 앞에 보니까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를 쓰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 in 서울 쓰잖아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쓰는 것처럼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명사 자리. 여기 있는 ACY로 끝나는 게 명사고요. LY로 끝나면 부사. 그래서 정확하게 보다는 정확도란 뜻의 명사였던 정답은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에디터는 확인했습니다. 드래프트라고 하면 초안이란 뜻이요. 그래서 시니어 편집자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초안을. and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정확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꼭 정확해야 돼 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쓰여서 정답은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산과 불가산, 좀 명사를 깊이 들어가 볼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되게 이걸 셀 수 있어? 없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셀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는 토익 시험에서 문제로 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명사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가산명사는 교재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필기합시다.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가산명사는 절대적으로 단독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걸 필기해 두세요. 어나, 언, 더, s, 소유격 뭐든 붙어야지 쓸 수 있지 그냥 단어 하나만 딱 나오는 건 불가능한 명사, 이걸 가산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쓸 수 있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의미가 비슷한 걸 두 가지를 좀 나눠놨거든요. 예를 들면 제품이라고 했던 거 product라고 얘기하면 얘는 s나 어를 붙여서 products 또는 a product 이렇게 써야 되고요. merchandise도 똑같이 상품이란 뜻인데 얘는 불가산으로서 앞에다가 a merchandise 이렇게는 안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놓고 혹시나 만약에 어휘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한테 접근을 한다. 속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느낌이 어떤 건지 아니요. 하나는 셀 수 있는 거, 하나는 셀 수 없는 것으로서 이건 여러분한테 어휘를 묻는 게 아니라 문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또는 device라고 하면 devices 이렇게 가산으로 쓸 수 있는데 equipment는 불가산이에요. 이거 두 개도 똑같은 뜻이죠. 근데 보기에 같이 나왔다. 가산 불가산을 묻는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approach라고 하면 접근법이란 뜻의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명사로 쓰이면 가산 명사예요. on approach라고 하고요. access는 불가산 명사예요. 이 두 가지고요. package라고 하면 마찬가지 얘는 가산 명사예요. packages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luggage 이런 것들은 불가산으로 쓰이는 거. 얘네들 다 마찬가지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로도 많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요 정도의 가산 불가산은 정리하는 게 진짜 유리합니다. study라고 하면 사실 a study 이렇게 쓰이고요. 리서치는 똑같은 연구지만 얘는 불가산으로서 앞에다가 s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선생님 저 researches라고 하면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동사겠죠. 이거 명사로 쓸 땐 절대 s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suggestion make a suggestion, 제안하다 라고 쓸 수 있는 앞에다가 어나 on 붙일 수 있고요. 근데 advice라고 했던 얘 마찬가지 advice는 조언이란 뜻으로 쓰여서 불가산 명사. 굳이 하나만 더 넣으면 팁을 주세요. 팁은 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조언, 제안이라고 했던 이 친구들 같이 엮어주면 좋고요.
information은 정말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죠. 근데 정보란 뜻의 세부사항이란 뜻의 detail은 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details, a detai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ecision, make a decision 하면서 결정, 이거 되죠. 얘는 가산 명사. 근데 approval이라고 하면 요거는 승인이란 뜻의 불가산 명사. 이거 두 개 단어 다른 것 같죠? 뭐 결정과 승인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로 들어가면은 마지막 결정이 나면 진행될 겁니다. 마지막 승인이 나면 진행될 겁니다. 문장 똑같아집니다. 얘네 둘을 얘기했을 때는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래 있는 거 마찬가지 재무상담가는 제공합니다. 조언을 제공합니다 했을 때 어드바이스는 불가산 명사.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단어를 쫙 써놓고요. 그 단어들 중에서 가산만 골라내는 연습?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암기하기 좋을 거예요. 그냥 저 보시고요.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approach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on approach. 얘는 가산 명사. 그럼 luggage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명사.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막 보다 보면 알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이 단어들을 막 섞으세요. 섞어서 이 중에서 내가 가산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봐야 그 정도가 돼야 암기가 잘 될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암기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형태가 비슷한 거 또 있습니다. permit도 허가구, permission도 허가구.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마찬가지. permit은 가산명사로 a permit 또는 permits. 근데 permission은 앞에다가 어나 on 또는 s 같은 거 못 붙인다 라는 거고요. process, processing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얘네들도 가산과 불가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과 사물. 사람 명사는 대부분 가산 명사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사람을 집합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부르는 step, family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람 명사는 대부분이 가산 명사. 자, 가산 명사라는 건 무슨 뜻이다? 단독 사용이 안 된다. 그냥 employee 이거 안 돼요. employees. 그냥 customer 안 됩니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앞에다가 어나, on, 더 또는 복합명사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가능한 게 가산명사고요. 사물명사 이런 것들은 뭐 가산, 불가산 구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람명사 applicant 이거는 지원자, onto로 끝나는 명사, 사람명사. application이라고 하면 지원서라는 뜻의 명사. 그리고 architect는 건축가. 근데 architectural이라고 하면 건축이란 뜻.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사람이고 사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정도니까 요 뒤에 있는 꼬리 보고 사람인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유형연습 가서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작이냐 제품이냐. 여기 수일치 보니까 이렇게 이즈가 나와가지고 둘 다 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었는데 제품은 가산명사,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품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으면 앞에 a product 또는 products 또는 그냥 the products라고 쓰여서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나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얘는 뭐 어차피 수일치도 안 될 거고 is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생산, 제작이 예정돼 있습니다 라고 했던 정답은 B번이었어요. 새로운 카메라 모델의 생산이, 제작이 예정돼 있어요. 시작하기로. 언제? 다음 달에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이 정답이 되는 거. 이건 진짜 우리한테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이걸 묻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좀 해볼까요? 다시. suggestion. 이거 가산이요, 불가산이요? 예, 가산명사. decision. 얘 마찬가지. 가산이요, 불가산이요? 가산명사. advice. 이거 가산이요, 불가산이요? 예, 불가산 명사. 그래서 suggestion이라고 하면 가산으로 make a suggestion, make a decision 가능하지만 advice는 on advice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가산과 불가산에 대한 개념을 잘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막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아니고 한국어에서는 이게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이렇게 쓰이지 않다 보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입 밖으로 냈을 때 자연스러움이 좀 나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잘 해주세요. 복합명사 이 부분도 좀 고난도에 포함되거든요. 복합명사라고 하는 건 두 개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처럼 쓸 수 있는 걸 복합명사라고 한다라는 거. 근데 보통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안전과 관련된 거 많이 나와요.
안전 규정, 안전모 이런 뜻으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복합명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안 돼요. 이거 커스터머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없거든요. 고객 만족도 이렇게. 안전의 별표 좀 체크할까요? 안전 규정. 아니 규정이 안전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전한 규정, 안전한 모자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안전모, 안전 규정 이렇게 쓰이는 safety regulations라고 해서 요거는 복합명사. 보수 작업, 수리 작업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또는 내려가서 좀 많이 나오면 sales report라고 했던 거 체크해 볼까요? 마찬가지. 이게 판매 보고서. 여기에 selling 쓸래, sold 쓸래? 아니요. sales report라고 쓰여서 얘 통째로 좀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데 sales representative라고 쓰여서 영업사원이라고 했을 때 sales 쓰는 거 또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가서 performance evaluation 마찬가지. 성과평가. 퍼포먼스가 명사로 쓰이면 뭐 연주나 공연 이런 뜻도 되는데 실적이란 뜻이 있어요. 또는 제품의 퍼포먼스를 얘기했을 때는 제품의 성능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거. performance evaluation, 업무 평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1년에 연말에 막 성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요것도 얘기했었죠. 안전과 관련된 거 보통 복합명사로 많이 등장하고요. 최근에 또 한번 안전과 관련된 복합명사가 2번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꼭 기억해 둡시다. 안전정책 또는 보안정책이라고 했던 거, security policy라고 했던 거고요. 직원, 아니죠.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단독 사용 안 돼요. employee benefits라고 하면 직원 복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쓰는 거. job opening, 일자리 공석 이런 것들 쭉 한번 알고서 있으면 좋습니다. 이건 근데 강제로 막 암기하려고 빈종에다 써보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쭉 읽어보면서 얘네들은 그냥 복합명사로 쓰이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아까 전에 했던 가산, 불가산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빈종에다가 써보면서 아 이게 가산이었나? 불가산이었나? 체크 이렇게 해보는 건 좋은데 요거는 막 엄청나게 암기해보고 다시 써보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번, B번 봤고요. 자연스럽게 regulation이다. 명사편 역시나 형용사지 하면 안 돼요. 이게 안전한 규정, 이 규정은 참 안전하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세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 규정이라고 쓰여서 정답은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안전 규정이라고 했던 정답은 A번이 정답. 트레이닝 세션, 이것도 사실은 복합명사죠.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주어. 여기에 커버가 다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덥다라는 뜻의 파트 1 그림 문제 나왔을 때는 덥다, 씌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붕이 눈으로 덮여져 있다 이럴 때 쓸 수 있지만 다른 파트에서 나왔을 때 주로 다루다, 취재하다, 보도하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손흥민 씨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루다라는 뜻으로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다뤘습니다. 안전 규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라고 쓰여서 복합명사로 쓰인 거였어요. 명사 많이 어렵지 않았었죠? 명사의 형태, 명사의 자리, 명사의 위치, 그리고 명사처럼 안 생긴 친구들, 그리고 복합명사들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 또는 마지막 하나만 더 가면 가장 어려웠었던 가산, 불가산 이것만 정리를 잘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전 문제 3번 문제고요. A, B, C, D 보고 여기 있는 빈칸의 앞뒤를 봤는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석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찾고 세 번째. A라고 했던 식당의 오너가 주어. 오브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같이 덩어리채로 뒤에서 앞으로 끌고 오면서 해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A 식당, 비스트로 하면 식당이거든요. 카페. A라는 식당의 오너가 결정했습니다. 구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아니 뭐를 구매해? 두 부정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를 쓰는데 키친을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 아니요. kitchen supplies라고 쓰여서 주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키친을 구매할 수도 없지만 여기 있는 키친도 가사명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는 없어요. kitchen supplies라고 하면 주방 용품이란 뜻. supply는 안 되나요? 명사로 쓰이면 공급이란 뜻이요. 그래서 키친 공급을 구매하는 거죠. 공급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A번이 정답이었고요. 즉시 또는 바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대요. 어디에서? 제조업체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유통과정 다 떼고 그냥 제조업체로부터 이 주방용품들을 그냥 바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
정답은 A번. 그리고 명사는 맞습니다. kitchen supplies라고 쓰여서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고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office supplies 마찬가지. 얘도 사무용품이란 뜻이요.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10번 문제 마찬가지. A, B, C, D 봤고요. 얘 보니까 복합 명사 어휘 문제네요. A번, B번, C번, D번. A번, operation은 운영이란 뜻. B번, expectation이라고 하면 기대 또는 예상. description이라고 하면 설명 또는 묘사란 뜻이요. 아직까지 단어가 암기가 잘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원형 형태부터 써볼게요. describe라고 하면 이게 동사로 설명하다, 묘사하다란 뜻이요. 좀 비슷한 거 있거든요. prescribe라고 하면 요거는 처방하다. 처방전을 미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prescribe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요거는 많이 알고 있죠? subscribe라고 하면 얘는 구독하다. 남이 써놓은 거를 밑에서 받아보는 거. 구독하다. prescribe는 미리 써주는 거. describe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여기에서 명사가 되면 description, 설명, 묘사. evaluation은 평가란 뜻이요. 그러면 요거 보고 맞출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될 것 같으면 해석해 볼게요. 경영팀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퍼포먼스가 연주나 공연을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실적이란 뜻이요. 또는 성과란 뜻으로 쓰여서 성과, 평가,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런 절차가 좋을까, 저런 절차가 좋을까를 이 절차 과정 자체를 검토해보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요? 직원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평가하는 절차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한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evaluation이었던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말한 것처럼 명사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명사의 위치가 어딘지,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만 잘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파트가 명사 파트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